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먼저 5월 30일 오늘 일정 그리고 6월 초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고요. 대만 증시는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발표됩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아스코라고 합니다. 6월 3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이제 그 반영이 됐습니다. 뭐 GI 이노베이션이 아스코에 참가한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의 4차 관세 협상이 예정돼 있고, 자 6월 일정을 좀 보시죠. 뭐 아시다시피 이 BTS 완전체 활동 재개, 다 이제 군 제대 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은 알래스카 LNG 서밋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참가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대략 10일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날 이제 시험 운행을 한다는 거, 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거, 좀 알고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은 뉴욕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죠. 물론 이제 상승 마감했지만 모양새는 이제 전강 후약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우지수는 이제 그래 소폭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큰 변동성은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죠. 호실적을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주가 보시죠. 엔비디아 이 장 초반 5% 이상 상승 출발해서 종가는 3.21%로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음봉 상승 출발해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 종가가 아래로 끝났다는 거죠. 뭐 이 전날 종가에 비해서는 이제 올랐지만 말이죠. 일단 패턴이 이렇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음봉을 좀 맞았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러니까 대략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보시죠. 이틀 연속 음봉을 보이면서 5일선 위에는 있습니다만은 연초 이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3.21% 상승 마감했는데 이 차트상 보게 되면 엔비디아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축소를 좀 해보죠. 자, 이렇게 요 시점대 쌍바닥을 그리고 이 조정 시 요 시점에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는 전략, 그리고 이제 21선 돌파하면서 상승세 확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실적 발표 한두 달 전에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주가가 또 오르죠. 그리고 항상 예상보다 미리 실적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미리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1분기 실적도 이제 2분기 때 중국 관련된 H20 매출이 뭐 크게 손실이 좀 클 것이다. 미리 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지금 이 시점 한 100, 지금 한 140달러에서 한 150달러 사이에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크죠. 그런 이제 매물을 소화해 내는 과정 이후에 고점을 좀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460달러 선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애플 어제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횡보, 힘겨운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플의 어떤 중장기적인 매력 포인트는 2026년 내년도 되겠죠. 내년도에 애플 글래스, 애플 글래스가 출시된다는 점, 그 점에 또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존닷컴 한번 보시죠. 아마존닷컴도 이런 패턴,
그다음에 메타도 이제 강bab으로 끝났습니다만 음봉을 기록했죠. 자, 메타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강bab이긴 합니다만 네, 어제 시작가 대비해서는 종가는 네, 종가는 이제 아래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틀 연속 음봉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알파벳이나 넷플릭스 하락 마감했고요. 네, 팔란티아 테크놀로지 네, 약보합으로 마감했네요. 뭐 조금 뒤에 S&P 500 맵을 한번 더 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죠.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만 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요. 네, 다른 쪽 좀 주춤한 모습이죠. 네. 소프트웨어 관련 세일즈포스나 이런 종목은 빠졌고 우버 테크놀로지도 4.4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 네, 그 이유를 좀 보시죠. 네, 여기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일단 엔비디아 이제 견조한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네, 미국 무역법원에서 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위헌이다. 즉시 철폐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 때문에 좀 환호성을 좀 지르면서 네, 동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후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항소법원에서 네, 관세 복원, 네. 즉 이 자체가 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견조한 실적에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거죠. 네. 불확실성만 좀 증폭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방향성이 좀 주춤한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백악관에 방문한 파월 의장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해라. 파월 의장은 네, 그런 이제 금리 인하 요구에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 나온 지 하루가 또 지나지 않으면서 이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요게 이 불확실성 가중, 시장 혼란 이렇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런 요 사람 이런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무역과 재정 정책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볼 때는 미국 주시장은 12개월 다음 12개월 동안은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한 거죠. 그러나 단기간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한 거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음봉을 좀 기록을 했고 말이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조정을 좀 오늘 좀 쉬어감을 이런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지 아니면은 재차 상승을 할지 오늘 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특히 또 경제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여기도 써져 있지만 무역과 재정 정책에 대한 이제 헤드라인이 계속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단기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12개월
동안은 뭐 상승하는데 단기간에 상승폭 원치 않을 것이다. 계속 요거 이 두 가지 무역과 재정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주냐,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한번 보시죠. 이런 기사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젠스랑 CEO가 AI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AI 추론 토큰 생성은 1년 만에 10배나 급증했고, 네, AI 에이전트가 네, 주류가 됨에 따라서 AI 컴퓨팅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뭐 이 얘기는 아실 거고, 요걸 좀 메모를 하셔야겠죠. 네, 엔비디아 일정에 6월 10일에서 12일 동안 GTC 파리라는 네, 행사가 열리는데, 이벤트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젠스랑 CEO가 양자 GPU 컴퓨팅, 그 다음에 로봇 공학, 엔비디아 AI 파트너십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는 6월 25일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이건 일정에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현대차가 네, 트럼프 관세로 인한 네, 타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네, 미국 내 생산 차량 가격을 1% 인상하는 걸 네,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지난 3월 네, 미국에 21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단행. 그래서 이제 부품 및 차량 생산을 현지화하겠다고 밝혔고, 네, 현지에서를 통해서 현대제철 미국 공장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우리 증시는 이제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섰죠. 네. 자, 4월 9일자 2,284포인트에서 2,720선 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 이제 상승 배경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강화했죠. 네. 이틀 연속 6,600억, 6,580억 정도 순매수했고, 네, 기간이 1조 5천억 넘게 네, 순매수를 보였죠. 네, 여기에는 이제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2.75에서 이제 2.5%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을 네, 상저하고로 봤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호실적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는 좀 밋밋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상호관세 입법 판결 영향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네, 우리 시장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뭐 관세 항소, 항소법원이 트럼프 요청 받아들이면서 이제 관세가 복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좀 과하게 오른 우리 증시 오늘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되돌림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주식 그 좀 잘하신 분들은 트렌드를 보실 때 지금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이벤트 일정까지는 그 추세를 이어질 거라 보고 이제 이벤트 때 결론에 따라 또 시장 방향성을 좀 예측 분석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6월 선물로서 만길, 6월 이제 둘째 목요일, 그때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제 대선, 대선 이후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단기간에 V장 상승 후에 뭐 시장 조정받았다가 다시 튀어오르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단기 이격이 컸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기 위한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조정이란 것보다는 에너지를 응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선과 이렇게 주가가 이격이 좀 커졌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이제 올선에 회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2,700선 또 아래로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미국은 내년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국 지방 선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한번. 자, 2026년이죠. 잘못 썼네요. 뭐 대선도 아직 안 지났는데 웬 지방선거냐 이렇게 보는데, 신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6월 달이네요. 2026년 6월 3일에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 성적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셨든 간에 정말 정치를 잘 하셔서 내년 지방선거를 또 승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중간선거, 그 다음에 우리는 지방선거. 요때까지는 어떤 시장 분위기가 계속 추세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이면서 2,700 돌파했다. 그러나 이제 코스닥은 또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죠, 어제. 네. 어제 이제 시장 오른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증권주하고 지주회사입니다. 뭐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제가. 네,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뭐 제 고객들한테는 저는 네, 미래에셋증권을 초기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네, 급등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 관리 고객들이 뭐 좋은 수익이 나니까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또 지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고객들한테 제시할 때 ETF랑 그 다음에 대장주를 함께 항상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말 운용을 잘하는 네, 운용사의 매니저가 운용하는 랩도 잘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직접 투자, 그 다음에 간접 투자, 저는 랩이 상당히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국내 랩도 좋고 미국 랩도 좋고요. 근데 아무거나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엄선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고객의 이 소중한 투자금을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엄선해서 실력이 있는 직접 투자, 그 다음에 간접 투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증권주 어제 상상인증권 상한가 쳤고 미래에셋증권이 놀라울 정도의 상승세가 보였죠. 23%, 유진투자증권 16, DB증권 10%. 지주에서는 SK는 뭐 다른 이유로 좀 움직였는데 SK 외에도 이제 뭐 지수에서 다 올랐죠. 네, 어제 상승폭은 대웅, H 효성, 뭐 크라운 혜택홀딩스, 한국의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이제 증권주나 지주회사가 PBR이 몇입니까? 다 0.1 미만이죠. 자사주 매입 비중, 자사주 비중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법 개정이랄지 저 PBR 개선이랄지 여기에 딱 맞물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나 에 따른 이제 시중 유동성 유입 시 주식시장 화랑 거기에 이제 바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좀 어제 또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좀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특징주 보시죠. 뭐 미래에셋증권 이재명 코스피 5천 언급에 급등했다. 네. 저 이유일까요? 다른 이유일까요? 네, 지주사 HS 효성 배당 수익률 최대 200% 기대의 상한가. 경영권 분쟁. 다 이게 경영권 분쟁도 네, 지금 PBR 1에 이제 자사주 매입 비중 많은 거 이런 거 다 결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이브는 어제 금감원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약세를 보였다는 거 이렇게 보이겠죠. 자, 수급은 어제 외국인은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 기관은 실리콘2, 알테오젠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 고객이 되실 분들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유안타증권
네,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꼭 관리자를 이강에 절호하신 다음에 유한타 증권으로 네, 여러분들 주식과 현금을 이관 후에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시면 네, 유한타 증권 네, 골드센터 강남점 대표번호입니다. 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게 되면 네, 제가 친절히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